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A 다운타운 이민 급습으로 지난 6일부터 LA 다운타운과 파라마운트 지역에서는 이민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국과 연방이민당국이 대대적인 급습 작전을 벌이면서 LA는 혼란과 공포, 분노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미국 내 7개 주에서 달걀로 인해 수십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거스트 에그 컴퍼니라는 회사가 유통한 달걀로 인해 최근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7개 주에서 최소 79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 중 21명은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약 170만여 대에 달하는 창문형 에어컨이 곰팡이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미디어를 비롯해 프리지드 데어, 미스터 쿨 등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판매된 제품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전청 TSA가 비행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 이른바 조용한 하늘을 15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연간 2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폐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자 융자금 상환 연체가 급등하면서 벌써 320만 명이 신용점수 100점 이상 대폭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디폴트, 상환 불능으로 분류될 미국인들이 530만 명, 또 다른 400만 명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세계 예수교 장로회가 제49회 정기총회가 6월 3일부터 5일까지 LA 멜리데이 교회와 더블트리 힐튼 LA에서 하나님의 시간 가스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 예수교 장로회는 37개 노회 산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00여 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목사 1000여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에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및 사역 현황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이민 급습으로 지난 6일부터 다운타운과 파라마운트 지역에서는 이민 단속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국과 연방이민당국이 LA에서 대대적인 이민 급습 작전을 벌이면서 혼란과 공포,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비폭력, 구호 시위의 충돌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위는 어제도 계속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시위대가 프리웨이로 진압해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진압 장비를 착용한 LAPD 경찰관들과 즉시 대치하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다운타운에 주 방위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의도적인 선동적이라고 부르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7개 주에서 달걀로 인해 수십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거스트 에그 컴퍼니라는 회사가 유통한 달걀로 인해 최근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7개 주에서 최소 79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다행히 보고되진 않았지만 이 중 21명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사례가 발생한 주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뉴저지, 켄터키, 그리고 네브라스카 등 7곳입니다. CDC는 이번 발병이 현재까지 환자가 확인된 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감염자 수는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치료 없이 회복을 해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달걀은 지난 2월에서 5월 7개 주를 포함해서 일리노이주와 뉴멕시코주 등 9개 주에서 유통되었습니다.
CDC는 리콜 대상 달걀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을 하고 달걀과 접촉한 모든 표면을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 약 170만여 대에 달하는 창문형 에어컨이 곰팡이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미디어 제품을 비롯해서 프리지데어, 미스터쿨 등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판매된 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에어컨의 배수 시스템이 제때 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기기 내부에 물이 고이고 이로 인해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디어 측은 지금까지 총 152건의 곰팡이 관련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하며 그중에서 17건이 기침, 재채기, 인후통, 알레르기 반응 등 호흡기 증상을 수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베스트바이를 비롯해서 코스코와 홈디포, 아마존 등 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등을 통해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안전청 TSA가 비행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인 이른바 조용한 하늘을 15년 만에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5일 연간 2억 달러가 들어가는 해당 프로그램이 전임 조 바이든 정부 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하면서 폐지 배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SA가 상업비행의 보안조치 관련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감시 목록에 올라간 사람들은 몸 수색은 물론 폭약 흔적 감지와 소지품, 전자기기, 신발 수색 등을 당해왔습니다. 학자용자금 상환연체가 급등하면서 벌써 320만 명이 신용점수 100점 이상 대폭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자용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디폴트, 상환불능으로 분류될 미국인들이 530만 명이며 또 다른 400만 명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용자금의 90일 이상 연체율은 올 1분기인 3월 말 기준 8.04%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0.80%에서 급등해 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밝혔습니다. 학자용자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대졸자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5월 5일부터 컬렉션에 넘겨 강제 환수에 나섰습니다. 컬렉션에 넘겨지거나 신용평가기관들의 통보가 되면 크레딧 스코어, 즉 신용점수가 대폭 폭락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세계 예수교 장로회가 제4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LA 멜리데 교회와 더블트리 힐튼 LA에서 하나님의 시간, 가스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열었는데요. 세계 예수교 장로회는 37개 노회 산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00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목사 1000여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총회장 황현조 목사는 선한 청지기의 비전 제목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각양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하고 가르치는 두 가지의 거대한 청지기 직분은 문화적인 사명과 복음 전도의 청지기의 비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의 사명감을 갖고 충성되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의 비전을 갖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에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및 사역 현황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시니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69.5%로 구원과 영생을 꼽았으며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55.3%는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외에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29.3%, 출석교회 성도는 30%, 신앙서적은 20.4%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출석교회 예배 담임 목사의 설교가 55.7%로 나타났고, 교회에 바라는 것은 동년배 성도들과의 교제 및 소그룹이 43.5%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이 32.9%, 사역기회 제공이 27.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시니어 10명 가운데 3명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가 30.2%라고 응답했으며, 청년과 시니어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는 23.4%, 교회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받는 느낌을 받는다가 18.8%라는 응답이 이어졌으며, 시니어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중 63.8%가 교회에 주어진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55.8%는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42.8%는 교회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0.6%는 해외 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전통적인 근무 방식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는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가 전한 미국 종교 지도자 전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성직자의 35%가 목회 외에도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개신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중직 목회가 더욱 흔하고 그 수치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개신교 목회자들 경우에 약 35%는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으며, 카톨릭 14%와 주류 개신교 11%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비율이 2001년 조사 당시 28%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증가했다고 단정짓는 데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복음주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증가 추세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카톨릭이나 주류 개신교 목회자가 추가 업무를 맡는 경우는 대부분 세속 직장이 아니라 제2의 교회 사역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유형은 2001년 12%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19%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성직자 5명 중 1명은 2곳 이상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주류 개신교 24%, 카톨릭 22%, 흑인 개신교 21%에서 더 흔하게 조사됐습니다. K-12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깜짝 예보됐는데요. 이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5분입니다. 이상 K-12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